안녕하세요. 실습으로 배우는 프로메테우스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입니다. 이번 보강에서는 프로메테우스 자격증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2월 8일이거든요. 2월 5일쯤에 프로메테우스 자격증을 땄습니다. 사실 이 자격증을 따게 된 계기는 큰 건 없었고, 네, 최근에 공지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격증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그냥 하는 김에 봐야겠다라고 해서 취득을 했고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프로메테우스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프로메테우스 시험에 대해서 좀 개요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험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다뤘던 시험이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 쿠버네티스 시험은 핸즈온 시험이죠. 저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4가지의 보기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그것을 답으로 제출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보통 120분 정도를 이제 쿠버네티스 시험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90분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시험이 66점에서 67.8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합격점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얘는 75점, 지금 75%로 되어 있죠. 그래서 75점 정도로 점수를 받아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저희랑은 크게 관계가 없긴 하지만, 쿠버네티스 시험이 일본어나 이런 것도 제공을 하는데 이건 영어로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할 때 3년에서 뭐 2년으로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말까지 취득을 하신다면 3년짜리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 자격증을 받는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이 의미가 없는 부분은 이게 멀티플 초이스, 그러니까 사지선다로 봐야 되고, 그리고 저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보통 쿠버네티스 시험이 이제 오픈북이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막 찾고 거기에서 이제 뭐 모르는 거는 좀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closed book, 즉 그냥 문제만 보고 전부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거나 숙지하고 있거나 뭐 모른다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식을 그냥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프랙티컬하다, 좀 더 현업적이다 이런 느낌이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또 좋을 분들이 있는데, 사실 분들에 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정 팀이나 혹은 observability라든 그런 관측 가능성의 측면, 혹은 CNCF에서 프로메테우스를 바라보는 그러한 측면을 서로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개념 정리하는 시험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프로메테우스에서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얼럿이라든가 아니면은 옵저버빌리티라든가 이런 개념적인 것들이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가, 그런 약간 지향점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한 팀에서 예를 들면 한 4명, 5명이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를 저희가 뭐 따로 스터디를 하거나 주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한 팀에서 같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관측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바라보고 설계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랄까요? 아니면 그걸 습득해서 이해하기 위한 지표랄까요? 그런 걸로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는 조금 더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크게 의미가 없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봐야 되거나 보면 좋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메테우스 시험 범위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들으면 이런 시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이게 나한테 가치가 있거나 혹은 우리 팀에 가치가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혹은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보실 때 옵저버빌리티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거를 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총 5개로 되어 있어요. 쿠버네티스 시험도 약간 이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총 5개 중에 처음에 있는 observability 컨셉 같은 경우는 뭐 매트릭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매트릭이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로그와 이벤트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트레이싱과 스팬, 저희가 직접적으로 프로메테우스 다룬 게 아니라 사실 그라파나 쪽에서 이제 트레이싱이나 스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한 개념도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대부분은 풀 구조를 가져가지만 쿠버네티스는 특히나 풀을 선호하죠. 일부가 푸시가 있긴 하지만 그 푸시와 풀에 대해서의 약간 컨셉 차이, 그리고 뭐 푸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푸시인데 저희가 푸시 게이트웨이는 아직 안 다뤘죠.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가라든가,
그리고 현업에서는 SLA를 주로 이제 따지고 그걸 주로 바라보지만 실제로 SLO랑 SLA랑 SLI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컨셉추얼하게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프로메테우스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컨피그레이션 하고 이제 스크래빙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그게 이밸루에이션이 어떻게 된다라든가 그리고 뭐 리미트가 어떤 게 있고 실제로 그 매트릭에 대한 네임 레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 그런 포맷들이라든가 뭐 그런 레이블 관점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프롬QL이 가장 배점이 높긴 한데 가장 배점이 높음에도 이 프롬QL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직접 쳐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롬QL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혹은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어떤 프롬QL을 짜야 되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 머릿속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프롬QL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랙티컬한지 아닌지는 좀 사람에 따라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프롬QL을 하기 위한 이제 뭐 어그리게이션을 어떻게 쓴다라든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쓴다라든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때 사용하고 이게 어떻게 표현된다라든가 그리고 타임스탬프도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롬QL에서 다루고요. 네 번째로는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든가 익스포터를 어떻게 만드는가인데 이 부분은 진짜 저희 강의에서 거의 안 다뤘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써갖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뭐 익스포터가 어떻게 되고 그 스트럭팅 앤 네임 매트릭이라고 해갖고 이 매트릭을 어떻게 만드는가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맨 앞단에 나오는 거가 보통 그 애플리케이션 네임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맨 앞단에 엔진엑스가 나왔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맨 앞에 프로브라는 게 나왔죠. 그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네임이 보통 앞에 나온다든가 맨 끝에는 보통 저희가 수집하는 단위라든가 혹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네 가지 타입의 매트릭이 있었잖아요. 그 게이지랑 매트릭이랑 서머리랑 히스토그램이 있었었는데 끝에 이제 토럴이라든가 근데 제가 토럴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토럴이 아니라 토탈이라든가 이 토탈이라든가가 나오면 이제 카운터고 맨 끝에 버켓이 나오면 이제 이게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른데 발표해서 좀 정리를 할 생각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걸 강의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정리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해서 강의 쪽에서 그 구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진 않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규격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험에서 다뤄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얼럿이랑 대시보드 쪽에 있는데 얼러팅과 대시보드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중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18%로 해갖고 굉장히 나름대로 높은 부분이고 실제로 그 얼럿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든가 그 익스프렉션이랑 그 포 구문에 있어서 펜딩 뭐 파이어링이 발생하는 그런 거라든가 대시보드를 어떻게 꾸며야 되고 프로메테우스에 있는 얼럿 매니저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해갖고 어떤 식으로 구현화되고 그리고 다루지 않았던 실제로 내부적으로 라우팅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조금 다루긴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 시험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강의를 듣고 다 이해하고 특히 프롬QL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환경이 웹에다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네이티브한 프로메테우스를 배포한 거를 수집해서 보는 거는 사실 지금 VM단으로 올려놓은 거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웹에 공개되어 있는 것보다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프롬QL을 많이 짜보고 뭐 예를 들면 레인지 벡터가 어떻게 돼서 레인지 벡터를 어떻게 이용을 해갖고 얘네들을 레이트를 걸고 그게 어떤 식으로 뭐 레이트와 아이레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법 그리고 아웃풋 결과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많이 다뤄보면 실제로 매트릭 이름이 어떤 거를 의미한다라는 거가 이제 계속 그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워낙에 넓은 범위를 다루다 보니까 강의에서 현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내용은 공식 도큐멘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채워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전에 강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했다면 제 생각에는 60에서 70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0점 정도?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75점이 합격점이거든요. 그래서 75점을 받으려면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만 한 80에서 90? 뭐 이제 나머지들은 좀 예외적으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합격을 하려면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왼쪽 밑에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잖아요. 이 베스트 프랙티스에 있는 내용이 지금 프로메테우스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 프로메테우스 주창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시험은 프로메테우스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옵저버빌리티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시험 문제로 녹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RE 팀이라든가 아니면 데브옵스 팀에서 그 옵저버빌리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서로 싱크업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좋은 그런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만 다루지 않고 프로메테우스 주변부까지 살짝살짝 나옵니다. 제가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강의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